네,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오늘 토폴로지컬 소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토폴로지컬 소팅은 우리말로 하면은 위상정렬이라고 하는데, 토폴로지가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위상 뭐 이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 막상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얘기할 내용 주제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토폴로지컬 소팅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칸 알고리즘이라고 있어요. 이 칸 알고리즘이 토폴로지컬 소팅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DFS를 활용을 해서 이 토폴로지컬 소팅도 토폴로지컬 소팅 문제도 풀 수가 있는데, 요 푸는 방법, DFS를 사용해서 푸는 방법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칸 알고리즘이 조금 더 직관적인 알고리즘이고, DFS 알고리즘이 조금 더 구현이 쉬운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라면 그림을 찾다가 넣고 나니까 새벽이었거든요. 라면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끓여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 끓여 먹으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라면 좋아하시죠? 네, 라면 국민 간식이잖아요. 국민 식사? 아니, 간식인가요? 식사인가요? 아무튼 국민 음식이잖아요. 라면 난 한 번도 안 끓여봤다 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라면 한 번도 안 끓여봤다. 없죠? 라면 다 끓일 줄 알죠? 네. 보통 이제 라면 끓이는 작업을 좀 세분화해보면 이런 작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불도 켜야 되고, 당연히 스프도 넣어야 되고, 냄비에 물을 부어야겠죠. 그리고 계란도 풀고, 라면도 넣고, 라면 봉지도 뜯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라면을 끓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1, 2, 3, 4, 5, 6이라고 하면은, 제가 라면 끓이는 순서를 한번 골라보자면은, 처음에 냄비에 물을 붓겠죠? 냄비에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불을 켜겠죠? 네, 불 켜고, 여기가 문제죠. 라면 먼저냐, 스프 먼저냐? 저는 라면을 먼저 넣습니다. 라면 먼저 넣고 아니다.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저 스프 먼저 넣어요. 스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라면을 넣죠. 라면 넣고, 잠깐만. 라면 봉지를 먼저 뜯어야지. 그쵸. 라면 봉지를 먼저 뜯어야죠. 라면 봉지를 제일 먼저 뜯고, 그죠?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물 붓고, 불 켜기 전에 뜯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그 다음에 점화하고, 이제 물이 그러면 스프를 넣고, 그 다음에 라면 넣고, 계란 풀고, 그죠? 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푸는데, 근데 꼭 이 순서대로 안 해도 되죠? 그죠? 이 순서대로 안 하고요. 라면 봉지 뜯는 것을 라면 넣기 전에만 하면 되니까, 이거를 여기로 옮겨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떻게 해도 라면은 끓여지죠.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라면을 넣고 라면 봉지를 뜯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선후 관계는 분명히 있죠. 그럼 이런 꼭 지켜야 하는 그런 선후 관계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죠? 보면은 이제 냄비에 물을 부어야 그 다음에 불을 켜야죠. 불 먼저 켜면은 냄비 타잖아요. 그럼 절대 안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라면 봉지 뜯기랑 라면 넣기. 이렇게 되어 있어야 말이 되잖아요. 스프도 마찬가지죠. 스프도 라면 봉지 뜯어야 꺼낼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 앞에서 좀 이상하게 했었나요? 그렇네. 네. 그쵸. 라면 봉지 뜯기가, 스프 넣기보다도 앞에 있어야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란을 라면 넣기 전에 넣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게 넣으시는 분 있어요 혹시? 그 소스를 탄압하지 않겠습니다. 없죠. 근데 보통은 다 거의 끓고 나서 이제 막 다 완성되기 한 1분 전쯤에 그 계란을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순서를,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을 이렇게 따라서 만들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그 작업들의 이제 선후 관계를 방향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위상 정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선후 관계를 어기지 않도록 정점들을 일렬로 쭉 나열하는 게 위상 정렬이 하는 일이에요. 정답이 요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굉장히 다양한 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답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선후 관계를 깨지 않는 어떤 하나의 시퀀스를 만들고 싶은 게 토폴로지컬 소팅의 문제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요게 뭐 토폴로지컬 소팅 이런 문제고 뭐 어디에 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주 쓰일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요즘 그 이런저런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물론 좀 공감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엑셀 많이 써보셨나요? 엑셀 많이 써보시면은 수식 같은 거를 여러 개를 하다 보면은 어떤 셀이랑 의존성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부적으로 엑셀 프로그램이 토폴로지컬 소팅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요. 어디 먼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처리가 돼야 된다. 요 의존성을 내부적으로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슷한 게 최근에 또 하나 있는데 뭐 최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 게 여러분들 요즘에 딥러닝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파이토치 아니면은 뭐 텐서플로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 중에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을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저는 파이토치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은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그레디언트를 아주 잘 계산하기 위해서 백프로파게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백프로파게이트이 그러니까 연산이 일자로 쭉 나열되어 있으면은 뭐 더하기 한 다음에 곱하기 한 다음에 뭐 나누기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으면은 아주 쉽죠. 근데 이게 그 어떤 변수에서 연산이 두 개로 쪼개졌다가 나중에 합쳐지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게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과연 어디부터 그레디언트 계산을 해야 되는가? 요 순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도 이제 토폴로지컬 소팅을 사용을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토폴로지컬 소팅을 사용할 일이 뭐 일상생활에선 많지 않은데 이 컴퓨테이셔널한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컴퓨터 세상에서는 여기저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빼놓고 얘기한 게 있는데 이런 토폴로지컬 소팅의 대상이 되는 그래프는 일단 다이렉티드 그래프입니다. 그죠? 다이렉티드 그래프여야겠죠. 그리고 사이클이 없어야 돼요. 어사이클릭이라고 합니다. 네.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 입력이 다이렉티드 어사이클릭 그래프예요. 요거를 줄여서 DAG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런 문제고, 그럼 제가 오늘 소개드릴 알고리즘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칸 알고리즘을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칸 알고리즘은 키 아이디어가 진짜 간단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진입간선이 없는 정점을 먼저 둔다. 그러니까 앞에 둔다. 그 전체 시퀀스.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입간선이 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 이 그래프에 노드가 있잖아요.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로 들어오는 간선을 진입간선이라고 하고요. 이 노드에서 나가는 간선 있죠. 이거를 진출간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짧게 표현하면은 in 엣지 혹은 out 엣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대로 풀네임으로 표현하면은 incoming 엣지, outgoing 엣지라고 합니다. incoming 엣지. 여기는 outgoing 엣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간선, 진출간선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진입간선이 없는 정점을 앞에 둔다. 이게 칸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인데, 잘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요걸 일단 순서 먼저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진입간선이 없는 정점들을 골라서 어떤 리스트에 넣어놔요. 그 다음에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정점 중에 하나를 꺼내면은 얘는 진입간선이 없는 애잖아요. 그럼 걔는 의존성이 없으니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없으니까 지금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걔를 합니다. 걔를 그 리스트의 앞에 넣어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시퀀스 앞에 넣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서 그 노드와 그 노드랑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을 전부 다 지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정점이 없어질 때까지. 그림을 보시면은 이해가 아주 잘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노드들 중에서 진입간선이 없는 노드 뭐가 있죠? 얘랑 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랑 얘를 정렬 그 리스트에 맨 앞에 놓는 거예요. 얘랑 얘 중에 하나를. 근데 여기서는 요 냄비에 물 붓기 요거를 먼저 놨네요. 그죠? 냄비에 물 붓기를 제일 먼저 놨어요. 그러면은 이때 하는 게 이 정렬 리스트의 앞에다 놓고, 그리고 이 노드랑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엣지를 다 없애요. 이렇게 다 없앱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여기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 점화 그리고 라면 봉지 뜯기 요거 두 개가 진입간선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를 또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점화를 골랐네요. 점화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점화를 고르고 나서 이 점화를 정렬 리스트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노드랑 이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간선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됐네요. 그죠? 이런 그래프가 됐는데, 또 여기서 진입간선이 없는 노드를 찾아가지고 걔를 지워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라면 봉지 뜯기 이거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진입간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지워요. 이 엣지 지우고 얘도 지우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변형이 됐죠? 요거 다시 여기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라면 봉지 뜯기 하고 그쵸? 조금 요 그림을 복사한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서도 지금 라면 넣기, 스프 넣기 요 두 개가 진입간선이 없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골라 잡아서 지웁니다. 지우고 그 연결된 간선도 지우고 정렬 리스트에 넣어놓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스프 넣기, 계란 풀어 넣기만 남았는데 이 중에서도 진입간선이 없는 애는 스프 넣기 하나니까 얘를 선택해서 지우고 이 스프 넣기를 정렬 리스트에 넣어놓습니다. 마지막에는 계란 풀어 넣기 하나만 있으니까 꺼내면은 끝. 요게 칸 알고리즘의 동작 그 흐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요거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거는 약간의 그 자료 구조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5의 노드 수 더하기 엣지 수만에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처음에 딱 여기서 그 고를 때 있죠. 진입간선이 없는 노드를 고를 때 이때 5일 만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5일 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점화 라면 봉지 뜯기 우리는 그림으로 보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진입간선이 없다 바로 알았는데, 진입간선이 없는 노드를 5일 만에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구현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시간 드릴까요? 한 1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딱 넘기면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제가 이거 녹화 켰나요? 켰네요. 네.
요즘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근데 여러분들 앉아서 수업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수업 들어서 너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좋읍시다. 네,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냥 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왼쪽과 같은 이건 좀 글꼴 때문에 그런가 살짝 넘어갔네요. 네, 왼쪽과 같은 이런 이제 수도 코드를 가지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칸 알고리즘이고요. 그래프를 입력을 받을 거고 그 결과를 result라는 변수에다 넣어줄 거예요. 지금 처음에 리스트 비어있는 리스트로 초기화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S라는 집합에다가 진입간선이 없는 모든 정점을 미리 넣어 놓을 거예요. 요거는 한번 전체 쭉 스캔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노드마다 진입간선이 있는지 없는지 쭉 스캔하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연산하는 그 과정에서 진입간선이 없는 노드가 생기면은 그때그때 S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할 거고, S가 비어있지 않는 동안 계속 반복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코드를 실행을 할 거고, 여기 S에서 하나를 꺼냅니다. 이렇게 S에서 하나를 꺼내요. 꺼낸 다음에 지금 꺼냈다는 얘기는 얘는 진입간선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 리절트에 바로 넣어줍니다. 그죠? 리절트에 바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수도 코드니까 여기에 의미하는 거는 이 그래프 상에서 이 U의 그 이웃들, 그 U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요 노드들 있잖아요. A, B, C가 있다고 하면 이 A, B, C들을 이제 G 네이버 U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 나가는 모든 노드 V마다 그래프 G에서 간선 UV를 제거를 합니다. 이 간선을 없애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노드도 없애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엣지를 지워봤는데 그때 요 노드 A 있잖아요. 이 노드 A에 다른 진입간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해봤더니 다른 진입간선이 없다 하면은 걔를 S 정점에 넣어줍니다. 그죠? S 집합에 넣어줍니다. 뭐 집합이어도 되고 리스트여도 되고 상관없죠. 이렇게 넣어줘요.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S가 텅 빌 때까지. 텅 빈다는 말은 모든 노드를 다 방문했다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리턴을 합니다. 요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요 부분, 요 코드에서 요 이웃들을 바로 조회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노드의 이웃에는 누가 있는가 요거를 바로 조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어드제이선시 리스트 형태로 구현하면 참 좋겠죠. 그죠? 어드제이선시 리스트로 구현해 놓으면은 어떤 노드에 그 이웃에 누가 있는지를 그냥 한번 스캔 쭉 하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정점의 진출 간선을 5일 만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인점 리스트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요 S를 가지고 요 집합 S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연산이 뭐가 있냐면은 그냥 랜덤하게 그 안에 있는 거 하나 꺼내고 그리고 어떤 값을 그냥 넣어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작업들을 각각 5의 1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면은 뭘 써도 상관없겠죠. 뭐 스택을 쓰셔도 되고 큐를 쓰셔도 되고 그냥 리스트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집합 쓰셔도 되고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정점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적당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S를 구현할 때는. 그리고 정점 V에 진입간선이 없다는 사실을 5의 1 만에 확인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 코드에서 여기서 간선을 하나 제거했잖아요. 그럼 여기 V가 있는데 여기 이제 어떤
간선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U 이거를 확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U의 이웃들을 보다가 이 V의 간선 하나를 지웠어요. 근데 이때 이 V가 다른 인 엣지가 없다는 거를 바로 알고 싶으면 이걸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든 정점마다 진입 간선수를 미리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하는 것 마냥. 물론 얘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미리 저장을 해놓습니다. 각 부위마다 그 인 엣지의 개수, 그러니까 진입 간선의 개수를 다 세놓고 요 엣지를 지울 때마다 그 DV에 있는 값을 하나씩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떨어뜨리다가 0이 되면은 그러면은 진입 간선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선을 제거를 한다고 했지만, 근데 사실 간선을 직접 지울 필요가 없죠. 간선을 지우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 남아있는 노드들 중에서 진입 간선이 없는 노드가 생길 경우에 이제 걔를 S에다 집어 넣어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미 DV를 가지고 그 어떤 노드가 진입 간선이 없는지 있는지를 계속 트래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V를 통해서 진입 간선을 알 수 있으니까 직접 간선을 지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여기 예제에서는 제가 막 이렇게 막 X 표시하면서 막 지웠잖아요. 지울 필요가 없다. 요 그림을 예로 들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D를 표시를 해보면은 얘는 0, 0, 1, 얘는 1, 2, 얘는 3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각 노드마다. 그럼 얘를 지우면은 여기에 연결된 여기 있는 애가 원래 똑같이 0, 1, 0, 1, 2, 3 이렇게 있었는데, 얘를 지웠으니까 여기 연결된 여기에 이 값을 하나 떨구는데 이게 0이 됐으니까 이거를 SG팝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해보면은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이런 코드가 나오는데, 이 코드를, 그러니까 이 코드의 입력이 이제 어드제이선시 리스트 형태고,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0, 1, 2, 3, 4, 5니까 2번 이웃이 0, 3이다. 2번 이웃이 0, 3이다. 요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요런 표현이고, 요 코드는 앞에 나온 요 수도 코드를 여기 조건에 맞게 그냥 잘 구현을 한 겁니다. 보시면은 뭐 그냥 위에 찬찬히 볼까요? 뭐 어드제센시 리스트 받아서 요거의 길이가 당연히 노드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저트 처음에 초기화를 하고 D를 트래킹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이 어드제센시 리스트를 모조리 조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U를 폼은 U 돈 다음에 U의 이웃들 V를 다 보면서 진입간선의 수를 세고 싶은 거니까 DV에다가 1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0, 0, 1, 1, 1, 맞나? 2, 여기 2, 3 요런 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서는 S를 그냥 리스트로 구현을 하고 있는데, 뭐 리스트는 리스트지만 사용하기로는 그냥 스택처럼 쓰는 거죠. 스택처럼 쓰는 겁니다. 여기 S를 리스트로 만들고 이제 모든 노드 U를 방문해 가면서 DV가 0이면은 걔를 S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줘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 앞에서 봤던 요 수도 코드를 작성을 한 거죠. 진입 간선이 없는 모든 정점을 S에다가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코드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뭐 while문 조건은 똑같고, S에서 팝 하나 한 다음에 걔를 리절트에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U의 이웃들을 이렇게 조회할 수 있잖아요. 요 자료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이웃들을 다 보면서 dv 값을 1씩 떨어뜨립니다. 만약에 떨어뜨렸더니 dv가 0이 되면은 그러면은 진입간선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S에다가 v를 넣어줘요.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를 리턴해주면은 끝. 너무 쉽죠? 구현하실 수 있죠? 질문 있어요 혹시? 네. 0 어디요? 요거요? 아 2네요. 미안합니다. 요 위에 있어서 제가 못 봤어요. 2네요. 2 이렇게. 네. 네. 저거를 할 때 사이클이 없어야 이제 된다고. 네. 맞아요. 저거를 하기 전에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또 따로 조사를 한 다음에 없는지 확인이 돼야 저거를 사용할 수 있는. 아,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그렇죠. 네, 그 DAG, 그러니까 토폴로지컬 소팅을 하는 상황 자체가 그 DAG가 입력으로 들어온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DAG가 아닌 게 들어오면은 이상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오류가 나거나 그러겠죠. 네, 미리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이해돼요? 알고리즘? 직관적이잖아요, 그죠? 알고리즘이랄 게 있나요? 그냥 앞에 있는 거 그냥 지우고, 없는 거 지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지니까서 없는 거 그냥 지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복잡도 분석도 한번 해봅시다. 복잡도 분석해보면은, 뭐, 이것도 분석이랄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쵸. 여기는 각 노드마다 그 노드의 이웃들을 모두 방문하고 있으니까, 요 사이클을 전부 다 돌면은 몇 번 도냐면은 결국에 간선의 수만큼 돌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간선 수만큼 연산을 하게 되고, 여기는 보면은 또 노드의 개수만큼만 포문을 돌잖아요. 그럼 여기는 5의 V만큼 노드 개수만큼 돌게 될 거고, 여기도 보면은 어차피 S에다가 값을 넣고 빼는 거는 5의 1만에 되니까 요 while문이 몇 번 돌아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모든 노드는 다 한 번씩 방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while문 자체는 V만큼 돌 겁니다. 맞죠? 근데 그 안에 이런 코드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OV만큼의 시간이 걸릴 거고, 여기 이제 안에 있는 포문도 같이 보면은 각 노드마다, 그죠? 각 U마다 어드제이선시 리스트를 살펴보는 거니까 여기 위에 있는 코드랑 복잡도가 똑같죠? 그죠? 여기 안에 또 포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엣지마다 한 번씩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5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결국에는 5의 V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네, 그럼 이번에는 DFS 기반 알고리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FS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저번에 누가 까먹었다고 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들 아시죠? DFS. 그 DFS를 살짝만 응용하면 그러면은 요 토폴로지컬 소팅을 풀 수 있습니다. DFS 기반 알고리즘은 깊이 우선 탐색, 그러니까 DFS의 특징을 응용해서 위상 정렬을 하는 방법인데, 요거를 조금 깊이 있게 본 다음에 설명을 해보면은, 칸 알고리즘은 앞에서부터 여러 토폴로지컬 그래프가 있으면 앞에서부터 하나씩 진입간선이 없는 애들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DFS를 생각을 해보면은 DFS는 깊이 있는 갈 수 있는 데까지 쭉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끝까지 간 다음에 뒤로 돌아와서 다시 쭉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DFS로 쭉 끝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식이 없다는 뜻이니까 진출 간선이 없는 애잖아요. 그죠? 그래서 DFS가 하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은 진출 간선이 없는 애들 먼저 제거를 합니다. 앞에 요 그림을 다시 보면은 우리가 제가 설명을 할 때 여기 진입간선이 없는 애를 먼저 앞에다가 놓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꾸로
또 진출간선이 없는 애를 뒤에 놓게끔 뒤에서부터 해도 동일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맞죠? 그 특징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 믿음이 안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계란 요거 지우고 얘네 다 지우고 진출간선이 없는 애 라면 넣기 스프 넣기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진출간선이 없는 애가 점화 라면 봉지 뜯기 봉지 냄비 물 아씨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해도 된다. 근데 이 DFS가 이제 칸 알고리즘이랑 반대로 이제 아웃 엣지가 없는 정점을 먼저 제거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DFS를 후처리 방식으로 순회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쭉 들어가서 더 이상 못 갈 때 그 노드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그럼 얘는 끝까지 간 다음에 돌아온 거니까 만약에 다른 자식이 있으면은 들어갈 거고 없으면은 얘는 더 이상 자식이 없잖아요. 그럼 얘도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아래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DFS를 뭐 J에서 시작해서 한번 순회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자식이 있다고 하면 위에 먼저 방문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여기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얘가 방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 이렇게 방문이 됐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F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죠? F로 가서 지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방문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B랑 F가 다 없어졌으니까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얘를 또 방문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이번에는 2로 갈 수가 있으니까 2로 가고 그 다음에 F로 가려고 봤더니 얘는 이미 방문 한 애잖아요. 그러니까 2를 방문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A 방문 그죠? 그 다음에 또 백트래킹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I, G까지 갈 수 있겠죠. E는 못 가죠. E는 이미 방문했으니까 G, I, H, D, J 이런 식으로 방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순서가 뭐냐면은 이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그게 토폴로지컬 소팅 결과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깊이 우선 탐색을 한 다음에 그 깊이 우선 탐색을 거꾸로 하면은 그게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런 맨 처음에 있는 노드를 우리가 고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딱 골랐는데 하필이면 얘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냥 DFS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FS를 해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순서가 B, F, C, E, A B, F, C, E,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은 다 방문이 됐는데 근데 그 다음 얘네들은 아직 방문이 안 됐잖아요. 여기서 또 랜덤하게 노드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노드 하나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D를 방문을 했다. 예를 들면 그럼 D를 선택을 했다. 여기서 다시 DFS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G, I, H, D G, I, H, D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 남아있는 노드들 중에서 선택해서 방문하면은 이런 순서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쭉 보면은 그게 토폴로지컬 소팅의 결과예요. 한번 봅시다. 그래서 방금 전에 한 그 순서대로인데 모든 정점을 방문할 때까지 DFS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방문 순서를 저장할 스택을 먼저 생성을 합니다. 앞에서 봤던 칸 알고리즘에서의 리절트 얘로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택을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방문되지 않은 정점을 하나 랜덤하게 선택을 하고 DFS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 순서를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정점을 방문할 때까지 이 스텝 2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스택에서 그 값을 꺼내는 순서, 다시 말하면은 지금 쌓인 애들의 역순이 이제 위상정렬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DFS를 알파벳 순서대로 방문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알파벳 순서니까 가장 빠른 게 A잖아요. 그럼 요거 A에서부터 선택을 해서 DFS를 수행을 해보는 겁니다. DFS 수행하면은 이제 BCFEA 이렇게 나오겠죠. 그 BCFEA를 스택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BFC EA가 맞네요. BFC EA 이렇게 그죠? 제가 기말고사 때 이거 문제 냈는데 제가 풀었으면 틀렸네요. 여러분들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문제 내기 참 좋겠죠? 네, 제가 이런 문제 좋아하잖아요. 네, 중간고사 한번 보셨으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문제 내는지 유형 파악하셨잖아요, 그죠? 기말고사는 꼭 잘 보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중간고사를 못 봤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튼 요 순서를 그 방문하는 순서 그대로 요 스택에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노드들을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준다는 말이 사실은 뭐냐면은 그냥 노드들을 방문했습니다 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얘는 방문 미리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리스트 하나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배열 하나 만들어주고 그 해당 위치에 그 해당 노드의 위치에다가 뭐 true, false 이런 걸로 표시만 해주면 되잖아요. 얘는 방문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알파벳 순서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은 A, B, C 그 다음에 D잖아요. D가 아직 방문 안 된 상태니까 D를 방문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D를 방문하면은 여기서 이제 또 DFS 방식으로 쭉 순회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GIHD가 스택에 들어가겠습니다. GIHD 이렇게 스택에 들어가고 얘네들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됐고 그 다음에는 ABCD EF, G, H, I 그 다음에 J잖아요. 그럼 이제 J에서 DFS를 하면 되겠죠. 근데 J는 자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J 하나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얘도 방문했다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은 KL이니까 DFS K를 수행을 해서 KL, LK가 되겠죠. LK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스택에 있는 거를 모든 노드들을 다 방문했으니까 요 스택에 있는 거를 쭉 거꾸로 뽑아내면은 그게 토폴로지컬 소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 원리만 이해를 하면은 구현은 정말 쉬워요. DFS가 워낙 코드가 짧잖아요. 그냥 거기다가 적절한 위치에 뭐 한두 줄만 추가하면 됩니다. 코드 봅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다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토폴로지컬 소트 하는 그 전체 코드고 여기 밑에는 이제 DFS 코드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뭐 n은 전체 노드의 개수고 요 s라는 집합을 s가 뭐지? s가 지금 스택이네요. 스택. 제가 짜놓고도 변수명을 이래서 여러분들 변수명을 잘 지어야 됩니다. 변수명을 잘 지으셔야 돼요. 아무튼 요거 스택입니다. 스택이고 그 visited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각 노드마다 방문이 됐는지를 관리를 할 거예요. 처음엔 모두 false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노드들마다 뭐 사실 순서는 랜덤하게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뭐 굳이 랜덤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노드 0번부터 이제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노드 U를 봤더니 걔가 visited가 아니면 다시 말하면 아직 방문되지 않았으면은 거기서 DFS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DFS를 한번 수행하고 나서 다시 이 포문을 돌 때 만약에 그 다음 노드를 봤더니 그 다음 U를 봤더니 걔가 visited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요 DFS를 계속해서 이제 수행하는 거다. 그리고 이걸 다 수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요 S의 그 앞에서 봤던 요런 그 값들이 쭉 쌓여 있게 될 텐데 걔를 그냥 역순으로 리스트로 만들어서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 DFS 코드도 굉장히 간단한데 DFS는 그 DFS를 구현할 때 어떤 노드를 방문했다고 표시하는 거를 내 자식들을 방문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꼭 후에 해야겠죠. 그죠? 그래야 쭉 들어가서 체크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들 먼저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BGT2로 그 다음에 그 스택에다가 값을 어펜드 해주는 이제 그런 과정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DFS 이렇게 실행을 할 때 그 해당 노드 U의 모든 이웃들마다 걔가 만약에 BGT드가 false이면은 그러니까 아직 방문되지 않은 거면은 거기서 재기적으로 DFS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만약에 이런 재기적인 구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뭐 스택으로 해서 while문 해가지고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실제로 제가 뭐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뭐 효율성이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그 스택이랑 while문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코드가 몇 줄 더 길어져가지고 설명할 때는 보통 이렇게 재기함수를 사용해서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드가 DFS 코드인데 뭐가 하나가 추가됐냐면은 달랑 얘가 하나가 추가됐어요. 이게 다예요. 그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DFS 가지고 모든 노드를 방문하는 그 코드와 시간 복잡도가 완전 동일해요. 근데 DFS는 모든 노드와 모든 엣지를 한 번씩 방문하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V 더하기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DFS 시간 복잡도가 동일하고 DFS는 모든 정점과 간선을 한 번씩 방문한다. 그래서 V 더하기 2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질문 없나요? 질문 있어요? 질문 10개만 받겠습니다. 아직 날이 어두워지지도 않았어요. 질문 없어요? 이해 잘 돼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곧 과제를 조금 더 내드릴 건데 토폴로지컬 소트 문제는 그냥 요거 알기만 하면은 쉽게 풀리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은 아니고 그냥 좀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거의 그 과제 내도 거의 여기 있는 코드 복사 붙여넣기 수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실력 증진을 위해 코드 안 보고 한번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그 원리만 생각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구현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끝내달라고요? 질문 없어요? 네, 일단 요거는 끄고